중국이 지금 1대1로 작업을 하는 게 여러 곳에 파열음이 나고 실패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시아누크항은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거의 부동산을 다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말고도 그 옆에 조그만 항구까지도 99년 동안 조차를 해놨습니다. 캄보디아 빼고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부동산 투자한 거는 일본이 법을 바꿈으로써 거의 실패를 했고요. 어, 또 여충지할 수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의 반중 감정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겁니다. 그 엄청난 반중 감정 때문에, 또 선거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는 부동산으로 1대1를 위해서 진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까운데 캄보디아에 2개 항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양의 양곤에서, 그 미얀마의 양곤에서 그 항구를 99년 동안 조차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운남성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미얀마에서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또 스리랑카에서 또 99년 동안 그 중국 측에서 한 60% 이상, 항상 항구를 조차할 때는 투자 금액의 60% 이상을 중국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30% 40% 이하를 중국이 자금을 대면서 돈을 빌려줘서 그 나라에서 이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99년조차 뭐 이런 99년 사용권 이런 식으로 그 항구를 개발하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10년 후에 파괴할 수 있는 옵션을 넣겠다는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은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해온 이 항구들은 1대1로에서 바닷길 에너지를 어느 정도 군사력이 올라왔을 때 미국에 대항할 때 그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글쎄 중국이 과연 미국에 대항할 만한 그런 군사력, 해군력, 공군력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아무리 해킹을 하고 아무리 매수를 해서 정보를 빼낸다고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발톱을 내보인 중국을 지금 분열시키고 56개의 소수민족을 독립시키고, 내몽골 지역은 몽골 쪽에, 만주 지역은 한국에 갖다가 줘야 되는 그런 과업이 안겨져 있는데, 지금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중에 한반도만 중국 편으로 만들면 이 포위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남한은 인도 태평양 라인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만나서 4개의 합의항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수립한다. 즉 지금까지 반미에서 친미,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아주 핵심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유사시 북경을 장악할 때는 미군 기지가 북한에 들어가 있다가 평양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가 북경으로 아브람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장악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성주에 있는 쓰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문재인이 사용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사드는 낭비죠. 굳이 갖다 놓고 쓰지도 못할 거 농만 쓸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빼서 사려한 정도의
사드를 배치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군의 상당한 병력이 압록강변, 두만강변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항은 미국 관계가 이제 동맹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합의문의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 조항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치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민주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 김정은을 쫓아낸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더 허용하고 인터넷을 허용하고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경찰력 보위부의 그 고문 이런 것들을 없애나가면서 미국의 그 힘으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약속을 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고, 네 번째는 미군 유해 한 5천, 6천여 구에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미군이 또 들어갈 것 같고, 또 비핵화를 위해서 또 미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복을 입고 들어갈지 아니면 기지를 만들고 거기를 기초로 해서 군기지를 기초로 해서 사찰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북한의 그 자유, 북한의 그 수령 왕조가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텐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최소한 5, 6년.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자유화를 시켜줄 것 같고, 문제는 남쪽인데요. 그 자유화 되기 전에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랑 합의해서 연방제를 해버리고, 높은 단계에서 김정은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김정은이 남한의 군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제 남한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일이 시간을 늦춰야 되는데, 북한이 많이 자유될 때까지, 자유화되고 민주화될 때까지 가능하면 5, 6년 정도 시간을 끌다가 통일을 해야지, 지금처럼 김정은의 부하인 문재인이 저 자리를 꿰차고 있는 동안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 사람들은 큰일 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한 50만 명을 수용하는 감옥을 남한에 지금 짓고 있다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한 국민들의, 북한은 그냥 놔두면 트럼프가 뭐 올해 말까지 결판이 나겠죠. 북한을 민주화할지 아니면 그게 실패로 들어가서 올해 말 이후에 내년 초에 북폭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남한의 국민들이 해야 할 과업은 문재인이 함부로 연방제 통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최소한 문재인이 있을 동안 통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믿기로는 그 전에 어느 정도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미군이 들어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마 김정은을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이 어떻게 적화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만 하면 결국 통일은 쉽다는 겁니다. 체제만 변하면 통일을 굳이 안 해도 북한 사람들이 여권 들고 북경으로 갔다가 서울로 와서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남한 사람들이 백두산, 묘향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거의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체제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변한다면 이거는 통일은 시간 문제고, 이거는 뭐 현재 김정은의 그 부하 김일성 왕조를 섬기는 주체사상 주사파들의 문재인 일당이 잡고 있는 동안은 통일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북예민과 남예민이 통일을 했을 때는 연방제 합의 통일을 했지만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전으로 가 있잖아요. 최소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통일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지, 지금 남한 사람들의 2천, 3천만 명의 희생을 불러오는 그런 통일, 김일성의 그 거짓 역사를 강요하는 이런 통일을 받아들이면 한국은 악마의 국가로 변하는 겁니다.